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독이라고 하면은 주로 술이나 마약, 이런 물질 중독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행위도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 마음 깊이 간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재발한 이후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곤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내가 너무 약해서 그래. 그냥 후회하는 거겠지. 좀 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혹시 재발한 다음에 이런 증상을 겪고 있진 않은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고 기분이 축 가라앉은 느낌을 갖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이 들어요. 그냥 내가 싫고 내가 한 일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서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몸도 아프고 두통에 소화도 안 되고 감기 몸살처럼 몸이 아픕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게 두렵고요. 세상이 너무나 무섭게만 느껴지는 거죠. 사람을 피하고 싶고 누가 연락하는 것조차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이런 증상 낯설지 않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행위 중독에 빠져 재발하고 나면 이런 증상들이 꼭 찾아오는 거예요. 솔직히 고백하면 그때 이게 중독의 숙취라는 것을 생각을 못했어요. 중독과 저의 이 증상을 서로 연계해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나약하고 부끄럽고 망가졌다라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영화 몇 편을 보게 되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영화예요. ним포매니악, 또 땡스 포 쉐어링, 쉐임 이라는 영화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영화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다 중독적 행위에 주인공이 빠지고 그 후에 겪는 정서적인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영화들을 한 편 한 편 이렇게 보면서 이거 내가 겪는 그 증상이랑 너무나 똑같은데?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됐어요. 또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때 처음으로 이게 중독의 숙취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선으로 알코올과 마약 중독자들을 이제 다시 보게 됐어요. 재발 후에 그들이 겪는 숙취, 감정, 혼란, 무기력, 그게 저랑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저는 술이나 약 대신에 행위였을 뿐이었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 행위도 중독이 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정말 깊이 마음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실험을 해보려고 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약간 이제 탈모 그런 기질이 있는데 이제 이 탈모에 있어서 증상이 있거든요. 머리카락이 얇아지고 한 움큼씩 빠지고 두피가 훤히 보이고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거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증상이 있으니 탈모구나 라고 이제 가늠해 보는 거죠. 즉 증상을 보고 탈모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증상을 살펴보고 그것으로 인해 우리가 행위 중독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행위 중독 이후에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그거는 당신이 행위 중독자라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울. 뭘 해도 재미없고 잔잔한 그 무거운 슬픔이 내 안에 내면에 깊이 깔려 있습니다. 나도 우울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리 재밌게 나를 해주려고 해도 내 안에 깊은 우울감이 깔려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행위 뒤에 내가 무기력이 올 수 있어요. 손끝 하나 움직이기 힘든 무력감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는 거, 이불을 개는 거, 또는 심지어 이불 밖에 나오는 것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무기력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또 죄책감이 있습니다.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자책 또는 존재 자체에 대한 수치심이 우리를 몰려와서 끊임없이 수치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또 초조와 불안함이 있습니다. 앉아있거나 누워있기 힘들 정도로 불편한 마음들이 내면에서 역동을 해서 움직이지 않고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체적인 고통이 따라올 때도 있는데요. 두통, 소화불량, 몸살, 감기처럼 아픈 느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공포감이 있어요. 두려움을 넘어선 공포심이에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조차 무서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엄습한다는 거죠. 또 사람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생기게 됩니다.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고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쫙 깔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울, 무기력, 죄책감, 초조불안, 신체적인 고통, 공포, 사람에 대한 기피와 같은 증상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런 증상이 반복된다면 그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니라 중독의 숙취 증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행위 이후에 이런 증상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난다면 이 증상으로 인해 우리가 행위 중독자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보고 또는 가설을 세워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뭐 어떻게 해라 이거보다는 이 지구상에서 적어도 한 사람은 여러분들의 그 고통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라는 측면에 대해서 여러분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더불어서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여러분들이 이후에 회복의 과정들도 밟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내가 행위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중독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회복의 과정들을 밟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도 찾아보시고요. 그런 모임, 그런 기관, 또 그런 것에 관련된 쪽으로 줄기를 뻗어가시면 분명 지금보다 훨씬 더 낮게 회복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저희의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들을 접하시고 지나간 영상들도 한번 둘러보시고 저희들이 상담을 통해서 도울 수 있는 방식으로는 이제 바실주 중독 회복 센터라고 있거든요. 거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회복 공동체가 또 있는데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내가 중독에 대한 또 중독자 가족에 대한 문제들을 회복하고 싶다라고 치면 이제 검색해서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거나 보내셨거나 아니면 지나간 과거로 인해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지 마시고 이 여정을 계속해서 같이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회복을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